아까 시간을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과 기술들은 인력의 양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에 이어서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직무발명 보상금이나 정년 연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외국인 이공계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나 어떤 플랫폼 그런 형식을 통해서 기업과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좀 보살피는 시스템까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공계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이공계 여성의 연구비가 남성의 평균 연구비의 반도 못 미치는 거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약 5억 정도 평균 되고 여성은 한 2.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10억 이상 그 연구 큰 과제의 대형 과제의 책임자는 90%가 남성입니다. 여성 한 8.2%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과제 뭐 다 아시겠지만 해보시면 알지만 여성 책임자는 되게 가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실용성이 없더라.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나이별로 다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남자 5.0, 여자 2.3억. 이게 평균 연구비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그 5년간 여성 고용률을 저희가 봤을 때 여성 고용률이 점점 약간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 2023년에 17.7%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출연연의 여성 과기인법에 따른 여성 과학 기술인 재직 목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23년의 목표를 보면 22%거든요. 근데 실제 이게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한 80에서 78% 하려는 노력은 너무 감사하고 이런 제도도 만든 것도 감사한데 이것들이 목표 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기왕 재직 목표제 만들어 놨는데 이 정도는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여성들은 한 50% 정도 취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기업연구소도 여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보직자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줄고 있고요. 이것도 법을 만들었더라고요. 과학기술 인재 성장 발전 전략 해서 공공기관 보직자 중 여성의 비율을 20%로 올리겠다. 이거 있죠? 실제 한 거 맞죠? 제가 찾아봤더니 맞죠? 그래서 봤더니 결국 여성의 고용 인력이 조금 그래도 23년에 좀 늘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20%를 올릴 수 있는 방안. 결국은 여성이 성장해서 보직자로 가고 리더가 되는 길에 아직 성장 사다리가 우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유리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5년간 육아휴직 비율을 뽑아봤습니다. 여성은 10%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근데 놀라운 거는 남자는 1.2%예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실제로 다른 타 기업이나 이런 거 대비 남성이 육아휴직 가는 경우가 거의 없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적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승진 대상자 중 실제로 여성은 한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그나마 공공연구기관은 한 20% 정도 돼요. 근데 하지만 대학 대비 아직도 출연연이 저는 오히려 출연연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대학이 더 관리 승진율이 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데이터 보여드립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찾아보면 여성이 위로 성장 다다리로 올라갈 수 없는 이공계 여성의 가장 큰 경력 단절의 문제는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육아 문제나 여러 가지 경력 단절의 여성들이 나옵니다. 뭐 이 이공계는 좀 달라가지고 여자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 계속 경력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단절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문혜리 이사장이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윗셋에서는 경력 복귀 지원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 그 연구기관과 매칭을 해서 R&D 연구 과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또 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첨단 신기술 교육을 통해서 또 맞춤형 컨설팅 해가지고 그러면 하고 그거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줄일 수 있어요? 저희가 사실 12년간 이 경력 복귀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수혜자 수가 1,600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력 단절 여성 과학자 수는 17만 8천 명인데 택도 없이 부족하다. 턱없이 쉽게 부족한, 설명하면 네, 그 이유는 네. 뭘까요? 예산일까요? 예산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경력 단절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 지원을 좀 늘리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경력 복귀 지원 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걸 네.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거에 네.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볼게요. 네,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양성도 딴 질문 또 해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답변 받고 그걸 한번 과기부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경력 단절의 문제는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강복 이사장님한테 좀 추가 질의할 게 잠깐 생겨가지고 아까 한양대 연구재단 과제 잠깐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그 과제 시작은 언제 했죠? 2021년 4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이면 문정권 때 시작한 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김창겸 그 교수님은 뭐였죠? 뭘 맡고 있는 게 있었나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양대 교수 신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연구비가 증액됐어요. 저도 이게 궁금한데 왜 증액이 됐죠? 그것은 2022년 3년에 잠깐만요. 제가 연도를 중요하지 않아요. 2023년에 사회적 요구가 있어서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예산 증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증빙하실 수 있어요? 재단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